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우리 왜 요양병원, 요양시설이란 이야기를 들으면 나이가 지극히 드신 이 치매 환자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비교적 어리신 이 뇌졸중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 배경에는 의사가 부족해서라고 하는데 왜 요즘은 큰 병도 못 고칠 병은 아니지만 긴 시간 싸움일 때가 많죠. 이 시간 싸움은 곧 돈 싸움이 될 텐데 이기는 싸움하는 방법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보험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이만재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만재 전문가님께서는요, 5060 세대를 위한 보험 리모델링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우리 왜 5060 하면 사실은 이 그간 납부했던 보험에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리모델링 전략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보험의 최신 트렌드를 알려주는 남자 이만재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50대, 60대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보험 리모델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 보험 리모델링이 왜 필요할까요? 참 쉽죠. 우리가 보험료를 내고 나서 보험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예전에 그렇지 않았던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리모델링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로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우리 진단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의학이 발달하면은 진단을 받고 나서 초기부터 수술이나 시술을 통해서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보험료를 받을 수 있게 준비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두 번째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미 몸이 안 좋아서 가입이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간편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손보험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나라 국민의 90%가 알 것 같아요. 근데 하필 실손보험을 종신보험에 넣어놨어요. 종신보험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씩 내고 있는데 거기에 실수의료비가 또 10만 원, 20만 원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이 보험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유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고요. 마지막으로 50대, 60대가 되면 간병인, 치매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주변에 치매 환자들이 1명, 2명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뇌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 방송에서 심장 관련된 거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 뇌에 관련된 건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뇌로 얘기를 할 건데요. 예전에 뇌출혈만 보장을 했던 보험들이 많았죠. 그리고 손해보험에서는 뇌졸중도 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손해보험, 생명보험 상관없이 다 뇌혈관 진단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뇌출혈은 말 그대로 이제 뇌로 올라가는 핏줄에서 핏줄이 터져갖고 출혈이 발생해야만 진단비가 나갔고요. 뇌졸중은 쉽게 얘기하면 막혔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힌 게 막혀서 쌓이다 보면 그게 터지겠죠.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라고 해서 가장 큰 범위를 보장을 하는데요. 실제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실제 예를 보시게 되면요. 진단서에 파열되지 않은 대뇌 동맥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요 앞서 말씀드린 요 부분에서 기타 뇌혈관 질환이에요. 뇌에 관련된 진단비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 다행히 보험 리모델링을 하셨어요. 아프시기 전에. 이분이 학교 선생님이신데
아침에 출근하려고 이렇게 딱 엎드려서 신발을 신는데 뒷골이 너무 땡기더래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이런 진단을 받으셨고, 이분은 코일색 전술 시술을 받으신 분인데요. 코일색 전술이 쉽게 얘기하면 핏줄이 이렇게 있으면요, 요 부분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보다 얇은 코일을 여기다 감아줘요. 피가 원활하게 통할 수 있게. 이런 시술을 받으셨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 이 당시 약 4년에서 5년 전만 하더라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뇌혈관 진단비가 200만 원 혹은 300만 원뿐이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뇌졸중으로 많이 가입을 했었어요. 근데 이분은 다행히 뇌혈관 질환을 가입을 하셔갖고 뇌혈관 진단비 해서 200만 원. 그 다음에 수술비 250만 원, 30만 원, 500만 원에서 780만 원이 추가로 지급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진단비는 이런 게 있어요. 누구나 아시겠지만 처음에 최초 1회 진단을 받았을 때 무조건 지급이 됩니다. 근데 수술비는요. 코일색 전술. 우리 심장에서 머리 있는 뇌로 올라가는 핏줄이 하나밖에 없을까요? 여러 개가 있죠. 이 핏줄이 안 좋은데 나머지 이 핏줄들이라고 좋겠어요. 안 좋을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코일색 전술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올라가다가 이렇게 갈라지는 핏줄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코일을 감아놓는다고 해도 이게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재시술을 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심장에서는 스텐트 삽입술, 뇌에서는 코일색 전술은 5에서 10년에 한 번씩 재시술을 해준다라고 해요. 근데 진단비는 이미 다 써버렸어요. 그러면 이 수술비, 진단비는 최초 1회에 한 번 나가지만 이 수술비는 매회 수술이나 시술을 받을 때마다 나오기 때문에 진단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수술비도 함께 준비해 주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는 이미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어. 그래서 보험 가입이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편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간편보험은 대표적으로 3개월 이내 추가 수견이에요. 내가 평소에 고혈압 약을 먹고 있어요. 혹은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고 당뇨 계속 이제 약을 먹고 있는데 이런 건 상관없어요. 대신에 3개월 이내 병원에 갔는데 너 지금 이런 것도 안 좋으니 MRI 한번 찍어봐 라고 하는 게 추가 수견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수견들이 없다면 가입이 가능하고, 두 번째로 1년에서 5년 이내에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입원 또는 수술이 없으시면 됩니다. 이게 1년에서 5년이라고 해놓은 거는 이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경과 기간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담보도 다르고 보험료도 저렴한 게 있고 비싼 게 있기 때문에 딱 자기한테 맞는 보험에 찾아서 가입하는 것이 좋고요. 5년 이내 암으로 인한 진단 및 입원 수술이 없다면 간편보험에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세 가지 3개월, 1년에서 5년, 5년 이내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한테 맞춰서 가입을 한다는 게 뭐냐면요. 315 3개월 이내에 추가 수견, 1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 5년 이내 암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남자 같은 경우 37,050원이 나와요. 보험료가. 예를 들면. 근데 335로 가볼게요. 똑같지만 나는 3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이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보험에 가입했을 때 약 5,000원 정도, 매월 5,000원 정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355라 그래서 정말 당뇨나 고지혈증 이런 것만 갖고 계신 분들, 나는 입원이나 이런 것도 해본 적도 없어, 나는 대장 용종 뗀 지도 5년이 넘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355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7,500원 정도 매월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아팠고 내가 언제 병원에 갔고 이런 거를 정확히 보험 전문가에게 알려준다면 보험료를 절감해서 나한테 맞는, 그리고 더 많은 보장이 들어갈 수 있게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실손보험. 아까 이런 얘기를 했었죠. 종신에, 우리 종신보험 비싼 건 다 알죠. 근데 하필 종신보험에 실손의료비가 들어가 있어요. 종신보험을 내가 20만 원씩 내고 있었어요. 나 죽으면 그래도 한 7, 8천만 원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다 크고 나니 이 돈 내는 게 너무 부담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실제 고객님 예를 들 텐데요. 주계약이요. 종신이에요. 한 달에 62,170원씩 내고 계셨고요. 실손 의료비 종신에 들어가 있어서 보험료를 합치니 109,923원이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낸 돈이 있잖아요. 낸 돈으로 사망보험금을 축소시킵니다. 사망보험을 축소시키는 대신에 앞으로는 돈을 더 내지 않아요. 돈을 더 내지 않고 이 지금까지 낸 돈에서 감액이 되겠냐. 여기 환급금이 나오게 돼요. 1,800만 원, 지금 당장 필요한 내 돈을 1,800만 원 정도 받게 되고 실손 의료비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보험료는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되죠. 내가 실손 의료비가 정말 필요한데 종신보험에 들어가 있어요. 나 지금 되게 부담이 돼요, 이 보험료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서울경제TV에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우리 갱신형 보험. 대부분 아실 텐데요. 실손 의료비, 우리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표준화 실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요. 보험료가 47,000원이었어요. 47,000원이었던 실손 의료비가 갱신을 하니까 14만 원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거의 10만 원 가까이 한 번에 올랐죠. 이게 보통 55세에서 65세 사이에 많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지금 실손 의료비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젊은 분들 아직 돈을 벌고 있고요. 내가 돈을 낼 여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2세대든 1세대든 갖고 가는 건 전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보험료가 실손 의료비만 했을 때 5만 원, 6만 원, 7만 원이 넘어가는 50대가 되게 되면요. 보험료 자체가 부담돼요. 보험은 해지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실손 의료비 갱신 시에 보험료가 만약에 너무 많이 오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환이라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전환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14만 3,620원으로 오른다라고 하죠. 이분이 전환하게 되면요. 3만 원대로 나와요. 보험료가. 물론 여기서는요. 90% 내가 쓴 병원비의 90%를 보상해 주지만 3만 원대로 줄게 되면요. 80% 보상이 나갑니다. 우리 병원비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내보신 분 계세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워낙 잘 돼 있죠. 그러면 이 10% 내가 200만 원 받을 거 그래 180만 원만 받을게. 하지만 한 달에 보험료는 10만 원씩 차이 납니다. 1년이면 120만 원이죠. 내가 항상 계속 지금 병원을 다니고 있어 라고 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1세대, 2세대 우리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많이 오르시는 분들은 전환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갱신형 보험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실손 의료비만 갱신이 아니고요. 암보험 5,000원짜리가 12,000원으로 올라요. 입원 특약, 수술 특약 다 2배에서 3배씩 올라요. 언제요? 50대, 60대. 이 나이가 되면요. 갱신형 보험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시기가 옵니다. 내가 보험료가 부담이 되면요. 추후에 내가 정말 아팠을 때, 우리가 보험금을 타야 될 나이가 됐을 때 해지하게 되면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젊을 적에는 미리미리 비갱신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보험이 제대로 안 돼 있으신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 우리 3년 갱신, 5년 갱신 얘기하죠. 이런 거 가입하지 마시고요. 10년 혹은 20년씩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갱신형 보험도 있기 때문에 갱신 주기가 긴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대, 60대가 되면요. 우리 치매 환자들이 주변에 1명, 2명 늘어나요. 이런 분들이 자주 질문을 해요. 간병인, 간병비, 치매보험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 가입해야 되냐? 돈은 어떻게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간병인 보험이 비갱신이 나왔어요. 간병인 보험 쉽게 얘기하면요. 내가 질병이나 상해로 아파요. 내가 지금 아파.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우리 자식들이 와서 맨날 날 케어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간병인을 부르는데요. 간병인을 부르면 48시간 전에 보험회사에다 얘기를 합니다. 나 간병인이 필요해. 빨리 불러줘. 라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간병인이 오게 되고요. 물론 마음에 안 들면 교체도 가능해요.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간병비 보험을 가입하는 거고요. 치매보험. 예전에는 치매보험이 어땠냐면요. CDR이라 그래요. 치매에 너 이 정도 아파를 1점부터 5점까지 나타내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걸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CDR 점수 1점이면 경도라 그래서 이제 치매가 시작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보통 300만 원 혹은 500만 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CDR 점수 2점이 되게 되면 또 300만 원 혹은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3점이 되면요. 우리 흔히 벽에다 똥칠한다고 얘기하죠. 정말 중증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는 대부분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양병원에 가시게 되는데 우리 요양병원 CDR 점수 3점이 되면요. 재가급 지수가 1급에서 2급이 돼요. 그러면 80%가 국가에서 나오게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거를 강조했었어요. 생활비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CDR 점수 1점대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치매가 일반적으로 걸리고 나면요. 12.8년을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 중증이라고 하는 CDR 점수 3점이 되면요. 평균 수명이 3년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10년 가까이를요. 우린 이 생활비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CDR 점수 1점부터 집에서 요양을 할 때도 매월 30만 원씩 지급이 되는 이런 보험에 요즘에는 이런 보험을 가입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주변에 치매 환자들이 있고 이럴 때 누가 물어보면요. 나 이거 드러났으니까 괜찮아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이거 받는 사람들은 볼 수가 없죠. 요양병원 가 있으니까. 우리 CDR 점수 1점부터 노치원이라고 그러죠. 노치원 다니면서 대부분 치료를 다 하세요. 요새는. 우리 유치원 다니는 것처럼 이때부터 돈이 내 생활비가 지급이 되는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대에 따른 이 보험 전략이 각기 차이가 있겠지만 특히나 이 5060 세대에게는 진단비만큼이나 중요한 게 수술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 리모델링 할 때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준비해주신 우리 이만재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핵심만 또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윤영아 전문가님 그리고 전종윤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보험 점검입니다. 분명 보험은 가입을 했지만 정작 이 진단비나 수술비가 얼마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기왕 내는 보험이라면 알찬 전략을 위해서라도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가입 내역도 알아야 점검이 가능할 텐데 사실 그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요. 보통 보험 가입할 때 어떻게들 가입을 진행하세요? 나는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니 알아서 해줘 하면서 가입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저희 부모님만 봐도 나 관리해주는 사람 있어. 그래서 잘해줬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그럼 어머니 혹시 암 진단금이 얼마나 준비돼 있으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마 잘해줬겠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상황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내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보험을 한 번씩 살펴보시길 바라면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특히나 이 지인분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내용도 잘 모르지만 무조건 좋은 걸 거야 라고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 만나보셨을까요? 네, 구체적인 사례는요. 50대 남성분입니다. 출애라 일만 15년 정도를 하셨고 지인을 통해 만난 설계사와 10년째 지금 가입을 진행하시고 관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째 유지하고 있는 보험을 그분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진행해야 된다고 해서 리모델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나니 내 보험에 대한 확신이 떨어졌다고 저한테 남편이 오래 알고 지낸 설계사가 있다. 근데 내 보험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봐달라고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다시 리모델링을 진행할 때 그 상담사와 설계사와 충분한 상담을 했냐라고 여쭤봤더니 그냥 그분이 설계해온 대로 가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럼 표를 보시면서 같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첫 번째는 실손보험입니다. 2009년도 7월에 1세대 실손을 가입했습니다.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상해 사망 5천만 원, 질병 사망 1,000만 원, 일반 상해 의료비 1,000만 원, 질병 입원 의료비 1억, 질병 통원 의료비 30만 원, 암 진단비 갱신형으로 2천만 원, 뇌졸중 진단비 갱신형으로 1,000만 원,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갱신형으로 1,000만 원, 납입보험료로는 15만 8,500원이고 20년 나 100세 만기 갱신형 상품입니다. 또한 이 당시에는 단독으로 실손을 가입할 수 없었고 적립보험료를 추가해야지만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이 말은 보장해주는 보험료는 약 11만 원 돈인데 갱신이 특약이 되는 대체 보장 비용으로 4만 5천 원을 적립해 내가 실제로 내야 하는 보험이 약 15만 원 정도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실손과 많이 다르게 일반 상해 의료비라는 특약 부분이 있는데요. 이 특약의 장점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나 산재 사고인데요. 의료비 총액의 40%에 해당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인데요. 표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반 상해 사망 100만 원, 암 진단비 2,500만 원,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각 1,000만 원, 질병 수술비 갱신형으로 30만 원, 질병 21대 32대 수술비 500만 원, 납입보험료로는 10만 9천 원이고 30년 납 80세 만기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납입기간이 30년으로 너무 길고 고객님 나이에 비해서 만기가 짧았습니다.
또한 비갱신 상품이 아닌 갱신과 비갱신 상품을 섞어서 준비한 상품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운전자 보험인데요. 표를 보시면 교통상해 사망 1,000만 원, 자동차 사고 부상 보장 12에서 14급 기준 20만 원, 자동차 사고 벌금 3천만 원, 교통사고 처리 보장 1억, 운전면허 정지 취소 5만 원과 1,000만 원, 납입보험료로는 3만 원이고 20년 남 20년 만기 갱신 상품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 실손은 1세대에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했으나 설계사와 10년을 같이 했다고 했는데 충분한 의사소통이 부족했고 변화하고 진화하는 보험 시장에 맞춰서 준비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나이에 비해 만기들이 짧고 납입 기간이 길다는 점들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네, 구체적인 가입 내역을 살펴봤는데 이 50세라는 나이와 맞지 않는 이 보험 만기 기간이 짧다라고도 이야기해 주셨고 요즘 보험 트렌드와도 맞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분 같은 경우는 해결책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리모델링을 통한 해결책 제시는요.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고객님들과 충분한 대화를 했는데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고객님은 직업이 운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에 대한 부분과 또한 자녀분이 아직 어려서 사망에 대한 부분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분은 1세대 실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일반 상해 의료비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특약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보장 금액입니다. 그래서 상해 실손은 또 따로 가입이 가능한데요. 이분의 직업이 운전을 하고 또한 상해 관련 일이기 때문에 상해 실손을 따로 가입해 드렸습니다. 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상해 급여형 실손 의료비, 상해 비급여형 실손 의료비 각각 5천만 원이고 3대 비급여형 실손 의료비 350만 원, 납입보험료로는 7,536원이고 1년 납 5년 만기 재가입 상품입니다. 가격을 보면 정말 저렴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건강보험인데요. 암과 보장성을 나눠서 가입을 도와드렸습니다. 나눈 이유는 회사별로 진단금은 동일하나 내야 하는 금액이 달라 최대한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범위가 넓은 곳으로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첫 번째 표를 보시겠습니다. 암보험인데요. 암 진단비 3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표적항암 치료비 5천만 원, 항암 양성자 방사선 치료비 3천만 원, 항암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비 2천만 원. 납입보험료로는 64,091원이고 20년 납 100세 만기 상품입니다. 기존의 건강보험에는 진단금까지 갱신형 상품이었으나 비갱신 상품으로 준비하였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표적항암 치료비 특약도 추가해서 가입을 도와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나눠서 가입한 건강보험인데요. 표를 보시면 뇌혈관 진단비 수술비 각 2천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수술비 각 2천만 원, 질병 수술비 30만 원, 질병 5종 수술비와 백식 9대 수술비 500만 원과 1,000만 원, 상해 수술비 100만 원, 납입보험료로는 10만 4,056원이고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 상품입니다. 보시면 2대 질환의 진단금과 수술비 보장 금액을 보강했고 질병과 상해 수술비의 범위도 늘려드렸습니다. 또한 고객님이 1세대 실손을 가지고 있는데 50대 초반인데도 15만 원 정도를 내고 있고 3년에 한 번씩 갱신이기 때문에 나중에 감당하기 힘들 때를 대비해 수술비를 중복으로 준비해 추후에 수술로 인해서 많이 나올 수 있는 병원비 걱정을 덜 할 수 있게끔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은 운전자를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무래도 운전을 직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과 충분히 상의를 하여서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표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통 상해 사망 1억, 자동차 사고 부상 보장 12에서 14급 기준 5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3천만 원, 사고 벌금 3천만 원과 500만 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2억, 면허 정지 일당 취소 5만 원과 1천만 원, 납입보험료로는 44,839원이고 20년 납 20세 만기 상품입니다. 교통상해 사망을 보시면 1억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반 운전자 보험 가입하실 때는 보통 사망보험금을 1억까지는 넣지 않습니다. 다만 이분은 고객님이 따로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운전을 오래 하고 밤에 일을 하다 보니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고 싶다고 하셨고 자녀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더더욱 사망보험금을 준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종신보험을 권장해 드렸는데요. 일단 표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주계약으로 1,000만 원, 종속특약, 정기특약으로 1억, 납입보험료로는 12만 8,600원이고 20년 납 80세 만기 종신입니다. 일반 종신보험이랑 특이한 점이 좀 보이실 텐데요. 첫 번째는 금액을 보시면 50대 남성인데 사망하였을 때 1억을 받는데 12만 원뿐이 안 낸다고? 너무 저렴해서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80세 만기와 종신이 같이 있네 하셨을 텐데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정기특약을 이용해서 사망보험금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70세 전에 사망을 하시면 1억을 받는 거고 70에서 80세까지는 5천만 원이고 80세 이후부터는 1,000만 원이 나오는 상품입니다. 나이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 사이에 내 어린 자녀는 성인이 되고 혼자서도 자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 대한 부담금이 조금은 덜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전에는 50대 초반인 고객님 나이에 비해 다소 짧았던 80세 만기와 너무 길게 내야 했던 30년 납기가 다소 아쉬웠다면 리모델링을 통해 납입기간을 10년 더 짧게 20년 납입으로 바꾸고 100세 만기로 늘려드렸습니다. 또한 납입면제 기능을 적극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의뢰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 직업, 그리고 자녀의 나이까지 염두한 리모델링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밖에 또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주의할 점이 있다면 나와 오래도록 관리해주고 함께한 설계사가 있다면 그건 나한테 큰 장점입니다. 다만 기간이 오래됐다고 나를 잘 알 거라는 착각은 금물입니다. 오래됐어도 나의 상황을 잘 이야기를 하고 나 또한 내 보험을 알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계사는 분명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고 내가 사고가 났을 때 분명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기회에 고객님들 또한 내 보험을 살펴보시고 나한테 맞는 보험인지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계사는 러닝메이트일 뿐 결국 모든 판단과 전략은 본인의 건강과 자산 상황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요. 참고로 금일보험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납입기간 설정입니다. 납입기간 문제는 늘 고민하게 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도대체 어느 정도 기간을 설정해야 좋을까요? 요즘처럼 자산 시장이 불확실할 때는 긴 납입기간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보험을 가입할 때 뭐 보장 금액, 특약 내용, 갱신, 비갱신 다 어렵지만 이 납입 기간만큼은 정말 정답이 없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주제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도 시청자를 위한 방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험 전문가 전종인입니다. 자, 오늘 뭐 납입 기간 제가 주제를 좀 선정을 해봤는데 제가 지금 최근에 그 부산에 이제 상담 이제 완료되신 분이 있어요. 이미 리모델링 다 완료가 됐는데 부산에 내려가서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 이제 저희 어머님 또래 되시는 60세 좀 안 되신 분이셨는데요. 자녀분들이 이제 저랑 또래가 비슷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녀분들 보험을 열어보니 납입 기간이 30년 납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납입 기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납입 기간 자체를 20년 납인지 뭐 30년 납인지 모르고 이렇게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설명을 들을 여유조차도 없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설계사가 그쪽으로 권유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납입 기간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주제를 선정해 봤습니다. 네, 제대로 잘 모르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무조건 긴 게 최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고민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제가 지난번에 한 반년 전쯤에 방송을 한번 했을 때 그때도 납입기간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봤었는데 그 방송이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블로그 같은 데 살짝 올라갔었어요. 근데 어떤 설계사분인가 봐요. 댓글을 다셨는데 아유 멍청이 납입기간은 길수록 좋은 거야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조금 상처를 받았어요. 네. 이게 뭐 물론 긴 게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무조건 길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납입기간 관련해서 사실 이게 뭐 20년, 30년 그때 설정하고 나면 이거 못 바꿉니다. 못 바꾸는 거라서 연령대에 별로 이제 어떤 납입기간 긴 게 유리한지 짧은 게 유리한지 이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선정을 했던 거고 자 일단은 제가 아까 부산에 내려가 상담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자녀분 가입건을 한번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A손의 어린이 보험으로 이제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어린이 보험이다 그러면 이제 30살 미만, 30살 미만은 어린이 종합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어린이 종합보험으로 가입을 하면 성인보험 타이틀로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좀 더 쌀 수 있고 저렴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특약을 좀 더 많이 넣을 수 있다가 장점인데 자 이거 보시면 2019년도에 가입한 A손의 어린이 보험인데요. 보험료가 월납이 11만 8,834원. 이거 지금 납입기간이 30년 납 100세 만기입니다. 보험료가 11만 8천 원 정도인데 이게 30년 납으로 세팅이 됐다는 거는 이거 뭐 물론 이제 뭐 단순 환산은 좀 그렇지만 20년 납으로 얼추 생각을 해봤을 때 보험료가 한 14만 원이 넘어간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총 납입 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아지는 거예요. 내용 한번 보실게요. 암 진단비 3천만 원에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자, 2019년도면은 유사암 진단비를 조금 더 크게 가입을 할 수 있었던 시절인데 유사암 진단비가 좀 작게 설정이 된 게 조금 아쉽다라는 점이 있고요.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 범위 넓은 걸로 머리 심장 해가지고 혈관 질환 넓은 거 2천만 원씩 진단비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뇌혈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가 1,000만 원이 구성이 됐어요. 수술비가 좀 보험료가 저렴한데 진단비보다 좀 작게 넣었다라는 게 조금 설계에 아쉬움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상해, 질병, 입원 일당 해가지고 각각 2만 원씩 증권을 보니까 100세 만기로 다 둘 다 되어 있더라고요. 100세 만기 좋기는 한데 사실 이때도 이 질병 입원 일당 관련해가지고 특히나 나이가 어릴수록 앞으로 이 의료기술 점점 발달할수록 입원 일수 줄어들고 있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질병 입원 일당 이 보험료만, 이 2만 원짜리에 대한 보험료만 1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이것도 좀 설계가 괜히 들어간 게 아니나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상해 수술비, 상해 종수술비는 이때 손해보험사에 설계가 안 됐던 시절이라서 상해 수술비 100만 원. 그냥 저냥 그때 당시에 이제 잘 들어갔다 볼 수 있고 질병 수술비 그리고 이제 특정 질병 수술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22년에 비해서 한 3년 전쯤에 가입한 손해보험사의 종합보험이니까 수술비가 조금 아쉬울 수 있다라는 점 이때 당시 설계치고는 나쁘지 않은 설계이기는 합니다. 거기에 이제 상해 후유 장애가
5천만 원. 이분 직업급수가 1급인데 사무직이거든요. 근데 상해 후유장애를 또 5천만 원밖에 안 넣었다라는 거에 저는 조금 아쉬움이 남고요. 이때 당시 워낙에 질병 후유장애를 좋다. 이거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받을 수 있고 중복 반복 보장되니까 질병 후유장애 너무 좋다라고 하던 시절이라서 질병 후유장애도 넣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내용이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는데 뭐랄까 이게 지금 이렇게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납입 기간도 너무 길고 설계도 뭐 입원 일당이나 사실 질병 후유장애가 좋아요. 좋은데 모든 보험에서 봤을 때는 사실 우선순위는 아니거든요. 전체 보험료를 30년 납으로 월납 보험료를 줄이면서까지 이렇게 보험을 설계를 해야 됐나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네, 보장 내용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아쉬움도 짚어주셨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이 30년 납을 20년 납으로 바꾼다고 친다면 비싼 보험료가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속임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분 같은 경우엔 해결책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그래서 바로 제가 20년 납을 말씀을 드렸더니 이거 20년 납도 되는 거였어요? 라고 이렇게 되물어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뢰 이 어린이 보험을 저렴하게 하려면 30년 납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저랑 상담하시면서 그런 부분들, 그런 편견들 많이 깨셨는데 이게 지금 30년 납이 11만 8천 원인데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10만 원씩 1년을 내면은 120이고 10년을 내면은 1200이죠, 그죠? 1200 곱하기 30년, 그러니까 3년 1200 곱하기 10년 곱하기 3하면 30년 납이니까 한 3600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자, 똑같은 10만 원으로 20년을 내게 되면 2,400만 원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 계산만 해도 지금 보험료, 월 총 내는 보험료가 거의 한 1,000만 원대가 넘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거 무시 못합니다. 이 보험료 무시 못해요. 그리고 젊은 연령일수록 제가 납입 기간 길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납입 기간이 너무 길잖아요. 제가 지금 30대 초중반입니다. 자, 근데 제가 만약에 지금부터 20년 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경제활동기 한 60세까지 가정을 했을 때 경제활동기 전에 보험이 납입이 끝납니다. 비갱신 같은 경우에. 자, 일단 30년 납을 하게 되면은 경제활동기가 넘어갈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우리가 보험이라는 거는 계속 이게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설계사분들도 자꾸 그만두고 또 새로운 설계사 만나고 또 내 것도 리모델링 받고 이런 경우가 정말 허다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내가 30년 납자리를 과거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년이 지났다라고 좀 가정을 해볼게요. 10년이 지나면 20년 납부를 했으면 10년만 납부하면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반만 더 내면은 완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30년 납이나 막 60세 납, 80세 납 이렇게 길게 한 거는 10년 뒤에도 앞으로 20년 이상을 내야 됩니다. 저는 그때 가서 이 보험을 유지할 확률이 클까요? 해지할 확률이 클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납입 기간 어릴수록 이거 너무 길게 하는 거 좋지 않다. 그래서 제가 20년 납 100세 만기로 설계를 해봤더니 자, 리모델링 플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암 진단비 5천만 원에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자, 월납보험료 지금 20년 납인데 10만 6천 원. 기존 30년 납보다 10,000원 더 넘게 저렴하게 설계를 했는데 종합보험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뭘까요? 저는 물론 입원 수술비 후유장애 중요하지만 일반암 진단비 실비 있으면 일반암 진단비 전 정말 중요하고 확률이 정말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30년 납에 일반암 진단비 3천만 원에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이거 20년 납으로 보험료 더 낮춰서 설계를 했는데도 암 진단비 5천만 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암 진단비 5천만 원에 기존의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돼 있던 거 2천만 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물론 유사암 진단비 막 1:1 비율로 지난달까지 가입은 가능했어요. 근데 여성분 유사암 진단비 막 5천만 원 넣으면은 이것만 보험료가 2, 3만 원 올라갑니다. 2천만 원 정도 있어도 충분합니다. 거기에 유사암 진단비에다가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 가족력이 있으면 이거 진단비 2천만 원까지 가져가셔도 되는데 우선순위인 암에다 비중을 좀 키웠으니 뇌질환, 심질환 범위 넓은 거 진단비 1,000에다가 수술비 2,000이면 사실 3천만 원 총으로 받는 거는 똑같죠. 물론 진단비 먼저 수술 전에 2천만 원 받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만 보험료를 막 15만 원, 20만 원 이상 낼 거면 괜찮습니다. 근데 10만 원대로 저렴하게 가져갈 거면 저는 이 플랜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질병 입원비 뺐습니다. 과감하게 질병 입원비 뺐고요.
그거 남는 보험료로 상해 입원비 조금 더 넣고 거기에다가 지금 손해보험사의 이 상해 질병수술비, 종수술비, 특정질병수술비 예전에 이 종수술비가 생명보험사에서 유리했던 그나마 보장 중에 생명보험사 수술비가 그나마 유리했는데 이게 손해보험사에서도 이 종수술비를 유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계가 지금 같이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수술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하면 이게 상해로 수술을 했을 때 최소 20에서 최대 1,000만 원 좀 넘게 나오고요. 거기에 질병으로 수술을 했을 때 여기 위에 상해 질병 수술비까지 있잖아요. 질병으로 수술을 했을 때 최소 50에서 최대 3,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3,000만 원 넘어가는 거에도 뇌질환, 심질환 범위 넓은 수술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납 무해지로 했는데 30년 납보다 보험료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설계를 하면 기존에 30년 납으로 설계했던 것들 또 기존에 또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은 30살이 넘어가서 또 종합보험으로 일반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계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리모델링 하셨습니다. 네, 지난주에 하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리모델링 해야 된다는 점 계속 반복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각종 진단비, 수술비 두루두루 다 잘 챙겨주면서 보험료 부담은 또 이렇게 줄여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밖에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보험을 리모델링 할 때 가장 중요해야 될 점. 보험 새로 가입할 때 설계사랑 막 상담하다가 이거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치료 이력 그거 고지 안 해도 돼요. 그거 그냥 두세요. 그냥 이거 가입하셔도 돼요. 이거 그냥 뭐 3년, 5년만 지나면 괜찮아요. 절대 믿지 마세요. 절대 믿지 마세요. 보험 리모델링 또는 보험 새로 가입하실 때 과거 병원 이력 정말 꼼꼼히 체크 잘 하셔서 리모델링 하셔야 된다. 이거는 100번,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어린이 보험에서 성인 보험으로 리모델링 할 때 이거 특약별로 보험료 비교 하나하나 다 해보셔야 돼요. 물론 지금 방금 리모델링 사례는 워낙에 이 설계 자체가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후순위들이 같이 설계가 되어 있어서 새로 설계를 했을 때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플랜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납입 기간이 워낙에 길었기 때문에 보험료도 줄어들고 총납도 줄어들어서 한 1,000만 원 넘게 이제 절약되는 효과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실 때는 사실 이 하나의 보험 자체를 완전히 다 해지하고 완전히 새로 가입하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예전에 가입했던 거 3년, 4년 전에 가입했던 것들 새로 설계하는 이 특약들이 조금이라도 보험료가 더 괜찮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가야 된다라는 점. 자, 그래서 좀 리모델링 하실 때 심사숙고하시고 하나하나 비교해 보시고 가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필요한 보장과 보험료를 꼼꼼하게 비교해서 보장 기간은 길게 가져가되 또 납입하는 기간은 줄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궁금증 만나볼게요. 이 실손 의료비 보험 1세대와 4세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1세대 보험은 2009년 7월까지 가입한 실손보험을 이야기하는데요. 급여, 비급여를 통합으로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보장 한도로는 입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원, 통원으로는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선택이 가능했으며 입원, 통원, 사고일, 발병일로부터 365일, 통원일수 30일 한도로 보상을 해줍니다. 입원은 자기부담금이 없고 통원은 5,000원에서 10,000원이 있고 약제비는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또한 일반 상해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나 산재 사고가 있는데요. 의료비 총액의 40%에 해당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1세대의 보험이 단독 실비로 가입을 할 수 없었고 갱신되는 주기가 3년 또는 5년이다 보니 막상 갱신될 때에 금액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시어머님이 1세대 실손에 가입돼 있었고 실손에 진단비 특약 없이 가입돼 있었는데도
15만 원이 넘는 금액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손을 전환시켜 드렸더니 3만 원 돈으로 가격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손이 전환이 되면서 4세대 실손까지 바뀌게 됐습니다. 4세대 실손이란 2021년 7월부터 바뀌었고 급여, 비급여, 3대 비급여로 나눠서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보장 한도로는 급여, 비급여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선택이 가능하며 통원으로는 급여, 비급여 최대 20만 원이고 급여는 무제한, 비급여는 100회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4세대 실손의 갱신 주기는 1년씩이면서 5년 재가입 상품입니다. 1세대랑 가격 면에서는 2배가량 넘게 차이나는 부분입니다. 서로 두 가지의 상품의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더 좋고 나쁘고는 없습니다. 다만 나한테 맞는 부분을 설계사분과 의논하여 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을 봤는데요.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보험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